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어폰 리뷰를 해드릴 건데요. 오늘 리뷰할 제품은 애플에서 나오는 에어팟 프로, 이 프로 제품을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심각하게 엔지니어로서 이 에어팟 프로에 대해서 아주 그냥 세밀하게 상세하게 리뷰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다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에어팟 프로가 나왔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에어팟 1과 2를 구매하지 않았어요. 구매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착용을 해봤는데 귀에서 너무 잘 빠졌어요. 네. 이거는 뭐 차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몇 발자국 걸어가면 귀에서 이렇게 딱 빠지면서 제가 뭐 소리를 좀 잘 들을 수 없는 환경이 됐었거든요. 그전 리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에어팟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이어팟 같은 경우는 제가 주로 잘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유선이고 선이 있어서 밑으로 당기게 되면 귀에 그래도 조금 잘 버텨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어팟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항상 말씀드렸죠. 귀 구멍에 정확하게 잘 들어가게 해야지만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온다고. 이게 빠지면 고음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소리가 나오는 게 이어팟이기도 해요. 정확하게 잘 잡으면 좋은 소리, 빠지면 정말 형편없는 소리. 그런데 에어팟 1하고 2 같은 경우는 귀에서 너무 잘 빠지기 때문에 저는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다가 실리콘을 껴갖고선 이렇게 하던데 그러면서까지 에어팟을 내가 들어야 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에어팟을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는 커널형으로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사전 예약을 해갖고선 제가 해외에서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리뷰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 제가 받은 지 3일 동안 하루에 한 10시간 이상씩 들으면서 한번 최대한 정확하게 분석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공통적인 사항들부터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이제 달라진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달라진 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커널형으로 변경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커널형이라고 하면 귀를 밀봉을 시켜서 이 안쪽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공기 밀착을 높여서 이제 구동하는 방식이에요. 일반적으로 최근에 나와 있는 모든 이어폰들이 이렇게 귀 구멍을 막아서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 걸 이제 커널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커널형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첫 번째 차이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차이는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집어넣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면 이제 외부에서 소음이 있을 때 그 소음에 이제 역으로 되는 역파장을 만들어서 소리를 캔슬하는 기능인데요. 이 노이즈 캔슬링에 대해서는 제가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먼저 보시면 노이즈 캔슬링에 대한 이해가 많이 높아지거든요. 그 노이즈 캔슬링에 대해서 또 한 영상을 제가 한번 찍었었는데, 왜냐면 노이즈 캔슬링이 잘 되는 이제 이어 헤드폰들,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가 있는 헤드폰 리뷰를 하면서 그 영상을 찍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노이즈 캔슬링이 여러분들 청각을 보호하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그런 기능이니까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에어팟도 그 기능을 추가해서 나왔습니다. 그게 또 큰 차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앰비언스 센싱 기능이라 해서 외부 소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추가했습니다. 이 앰비언스 센싱은 안전하고도 굉장히 관련도 있지만 착용감, 그 편안함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능입니다. 커널형 이어폰을 켰을 때 이제 제가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차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차음은 외부에 있는 소음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기능이 커널형 이어폰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그게 노이즈 캔슬링의 기본이 되겠죠. 이지만 그게 주는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이냐면 너무 외부의 소음을 차단을 하다 보니까 위험으로부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또는 옆에 있는 사람이 뭘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할 수도 있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마다 어떻게 되죠? 이어폰을 빼야 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 앰비언스 센싱, 그러니까 외부 소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기능을 활성화시키게 되면 여러분들 밖에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밖에 있는 소리를 들으면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기능인데 그 기능이 추가가 됐다는 게 차이가 있겠죠.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이 조작 방식이 과거에는 터치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강압식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강압식 방식이 뭐냐면 실제로 여기에 눌러지는 게 아니라 누르는 듯이 힘을 가하면 귀 안에서 딸깍하면서 눌러졌다는 소리를 살짝 내줍니다. 그러니까 이 애플 제품들을 쓰다 보면 특히 뭐 맥북 같은 거를 쓰게 되면 맥북 같은 거 터치패드가 이 센싱이 사실 없는 건데 폴스백이라 그래서 내가 클릭하듯이 눌렀을 때
그게 실제로 눌러지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느낌이 오죠. 눌러진 느낌. 아이폰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이제 홈 버튼 같은 경우가 없어졌지만 과거에 홈 버튼이 있을 때 홈 버튼이 방수 기능을 하면서 버튼이 실제 눌러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눌렀을 때 폴스백이라고 해서 그 눌러진 느낌을 주었습니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얘는 그걸 진동으로 주진 않지만 눌렀을 때 소리로 딸깍하는 소리 주는 이제 강압식 방식으로 바꿨는데요. 터치의 오류가 많다 보니까 강압식을 쓴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능이 추가된 게 뭐냐면 그 안쪽, 커널 안쪽, 그 웨이도라 그러죠. 그 커널 안쪽에 수음을 할 수 있는 마이크를 설치를 했어요. 이 마이크를 활용을 해서 이 공명, 그러니까 귀 속 안쪽에 생기는 소리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 능력이 그 뒤로 제가 설명을 드릴 여러 가지 기능에서 추가가 되면서 그 능력을 활용을 해서 굉장히 다양한 솔루션을 내놨어요. 정말 이거를 보면서 제가 우와, 이거는 진짜 외계인을 잡아다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외계인을 고문해서 기술을 빼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기능들이 이 안쪽에 있는 스피커,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얻어내는 것에 대해서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수 기능이 추가가 됐다는 거예요. 물론 완전한 방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IPX4 정도 되는데요. 그 IPS 4등급 같은 경우에는 스플래시, 그러니까 물이 튀겼을 때, 그러니까 땀이 흐르거나 물이 튀겼을 때 그 정도는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방수가 아예 안 됐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땀 흘리거나 물이 튀겨도 비가 오는 상황에서는 빗물이 떨어지는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사용을 할 수 있다 정도예요. 물 속에 들어가는 거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 기능 정도는 추가가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달라진 게 뭐냐면 이 세로형 뚜껑 케이스에서 가로형 뚜껑 케이스로 바뀌었다는 거죠. 요게 좀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 위에 이제 리모트 파워링이라고 해서 무선 충전도 되고 그런 것들이 들어갔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바뀐 공통적인 사항이고요. 이제 제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은 상세하게 어떤 기능들이 추가되고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장점은요, 귀에서 안 빠진다는 거예요. 제일 좋습니다. 귀에서 안 빠지는 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저는 이 귀에서 빠지는 거가 너무 싫었어요. 그렇게 해서 잘 들을 수도 없었고 귀에서 안 빠진다는 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해외 구매를 통해서 가장 먼저 구매하고 싶었습니다. 그 첫 번째 장점, 귀에서 안 빠진다는 것을 첫 번째 장점으로 뽑을게요. 남들한테는 이게 장점이 아닌데 얘네한테는 장점입니다. 첫 번째 장점입니다. 두 번째, 히즈 노이즈가 없어요. 저는 이제 음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척도에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노이즈가 있느냐 없느냐죠. 히즈 노이즈라고 하면 그 주변에서 나오는 이렇게 화이트 노이즈, 이렇게 치 하고 깔려있는 노이즈를 얘기하는 건데 이 히즈 노이즈가 없습니다. 안 들린다고 봐도 무관해요. 그러니까 아주 고가대로 가면 갈수록 이런 히즈 노이즈가 없고요. 저가대 이어폰들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5만 원 이하, 7만 원 이하의 제품들은 히즈 노이즈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확실히 이제 고가대로 올라갔기 때문에 히즈 노이즈가 전혀 없다는 것을 장점으로 뽑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점은요, 정말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 톤 밸런스를 정말 잘 맞췄습니다. 이 톤 밸런스가 무엇이냐면 고음, 중음, 저음을 표현하는 그런 이 높은 중음, 저음을 표현하는 그런 능력이 어디 하나 과한 거 없이 굉장히 잘 맞춰놨어요. 이 밸런스 자체가, 소리의 톤 밸런스 자체가 거의 완벽하다 싶을 정도예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까 이 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 커널 안에, 웨이도 안에 특정하는 마이크를 설치했다고 했죠. 그 마이크를 통해서 저의 귀에서, 각각의 사람의 귀에서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를 분석을 한 다음에 중음과 저음을 조정한다라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아마도 그게 동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귀의 상태를 보고선 그 웨이도를 측정하는 마이크가 초당 200번 정도를 측정을 한다고 했는데 실시간으로 계속 보정을 하면서 저한테 잘 맞는 소리를 찾아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로 기가 막히게 톤을 잘 맞췄습니다. 이거는 음질이 아니라 톤 밸런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톤 밸런스는 너무 잘 맞췄습니다. 이 톤 밸런스 너무 잘 맞춘 것 중에 하나, 저는 좀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만 타겟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만 타겟이라고, 여러분들 그 하만 곡선이라고 있을 겁니다. 헤드폰이나 이어폰에 어떤 타겟 곡선이 있는데 저는 그 타겟 곡선이 솔직히 좀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동영상도 있습니다. 이 주파수 특징을
평탄하게 맞추는 것만이 정말 좋은 것이냐? 아니라는 것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도 큰 역할을 했던 게 하만 타겟을 너무 사람들이 원해서 하만 타겟을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 하만 타겟의 소리를 들어보면 한 1kHz에서 3kHz 소리, 그러니까 중고역대 소리인데 그 중고역대 소리가 저한테 너무 강해요. 근데 그게 강하면 볼륨을 크게 들으면 굉장히 귀가 쏘거든요. 굉장히 쏘게 들리는데 그 대역대를 강조한 소리를 플랫하다고 표현하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 타겟을 따라가더라고요. 거의 세계적인 추세가 다 그렇게 가는데 특히 한국은 더 심해요. 그런데 이 제품은 전혀 그걸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청음을 확실하게 해서 자기네들의 리서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분석한 결과대로 플랫한 톤을 맞춰놨는데 이 톤 밸런스가 제가 정말로 어디 가서 제가 시스템을 튜닝을 하거나 어디 가서 뭐 스튜디오 쪽에서 이 소리는 톤이 정말 잘 맞아 있는 스피커야 라고 표현을 할 때 그 톤이 그대로 나와요. 네, 제가 튜닝을 할 때도 그래 이게 진짜 아이디어란 톤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톤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톤 밸런스는 제가 몇 번을 얘기해도 정말로 칭찬을 할 만한 것이고요. 제가 이걸 들으면서 또 놀란 것이 정말 어느 장르에나 정말 다 맞는 톤 밸런스를 해놨어요. 이게 클래식이건 재즈건 힙합이건 뭐 EDM이건 뭐 어떤 음악 장르건 락이건 메탈이건 정말 듣는데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음악대가 다 잘 들리고요. 또 그 오디오 파일에도 관계없이 톤 밸런스가 잘 맞더라고요. MP3건 웨이브건 플랫 파일이건 뭐 비압축이건 압축이건 간에 어떤 뭐 파일에서도 톤 밸런스 상태에서는 정말로 좋은 밸런스를 맞춰냈습니다. 제가 그걸 확인을 할 때 보통 듣는 것이 딥저음을 들을 때에는 지금 Hey Now 같은 곡을 듣는데 이 Hey Now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을 하거나 조금 지나고 나면 딥베이스가 뻥 치는 게 있어요. 그 Hey Now를 들으면서 제가 딥베이스의 밸런스를 듣는데 최근에 커널형 이어폰들이 그 아주 낮은 저음대를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 곡을 팍 틀게 되면 아예 그냥 고막이 벌벌벌벌 떠는 정도로 아주 딥저음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 그거를 확인하려고 들었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딥저음이 있으면서도 나머지 소리하고 밸런스가 정확하게 잘 맞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들은 저음을 들을 때 듣는 것이 템테이션 같은 곡을 많이 듣는데 템테이션 들을 때에는 컨트라베이스의 그 저음과 중음 대요. 그리고 고음에서의 그런 그 브러쉬 같은 소리, 그 드럼 브러쉬 같은 소리들이 밸런스가 잘 맞는지 보는데 그 밸런스도 굉장히 완벽하게 잘 맞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 뭐 Thanks to You 같은 노래를 들을 때에도 이 저음 베이스가 부 나오면서 남자 목소리가 탁 튀어나올 때 저음이 너무 강하게 되면 이 남자 목소리가 묻히게 되는데 전혀 묻히지 않고 저음도 잘 살아있고 남자 목소리 잘 살아있는 톤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Diggin' on James Brown 같은 곡을 듣게 되면 그 곡에서는 중저역대 소리가 잘 표현되지 않으면 이 곡은 유난히 쏘게 들리는 곡입니다. 브레스가 팍팍 튀어나오고 스네어가 빵빵 칠 때 중저역 밸런스가 안 좋으면 팍 하고 나오는 소리가 중고역만 확 쏟아지거든요. 그러면서 귀가 굉장히 아파요. 특히 볼륨을 좀 크게 들었을 때. 근데 이 곡을 들으면서 제가 중저역을 확인하는데 이 중저역의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아서 임팩트 있는 소리도 잘 나오면서 하나하나의 악기도 정확하게 들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오래 얘기하지만 톤 밸런스는 정말로 환상적으로 잘 맞춰놨다는 것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0kHz 이상의 소리를 표현하는 능력도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과거에 이 제나이저 이어폰을 리뷰를 하면서 정말로 맑고 깨끗한 고음을 갖고 있다라고 했어요. 초고역대가.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 지금 이 이어폰 같은 경우는 제나이저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쪽 대역은 정말로 잘 표현하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디테일하고 섬세하고 아주 이쁘게, 그러니까 이쁜 고역을 갖고 있었어요. 이쁜 고역을 갖고 있었는데 얘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10kHz 이상의 고역의 소리가 나름대로 잘 표현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블루투스 이어폰의 한계이기도 하는데 블루투스 이어폰들이 대부분 10kHz 이상의 소리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갖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극복한 이어폰이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10kHz 이상의 아주 밝은 소리 대역을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잘 표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걸 강점으로 뽑을게요. 또 음상과 스테레오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어요. 음상이 가까운 게 좋다고 제가 표현을 했었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제 뭐 공간감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공간감은 사실은 곡 속에서 이펙트로 표현하는 느낌이에요. 정말로 그거는
음상을 뒤로 보내는 거는 쉬워요. 오히려 쉽고요. 음상을 가깝게 당기는 게 어려운데 이어폰을 잘 만들면 만들수록 음상이 가깝게 오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이어폰 같은 경우는 음상이 굉장히 가깝게 와서 굉장히 좋았고, 그러면서도 이 스테레오 이미지가, 좌우로 펼쳐지는 이 스테레오 이미지가 굉장히 밸런스가 잘 맞게 잘 들어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들으면서도 이건 기분 좋다, 기분 좋다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눈을 감고 들으면 이렇게 쫙 펼쳐지는 스테레오 이미지가 굉장히 이뻤습니다. 그것을 강점으로 뽑을게요. 굉장히 많죠. 네. 그 다음에 장점으로는요, 네, 블루투스 같지 않은 음질에 대해서 장점을 뽑겠습니다. 고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확실하게 그런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한 30만 원을 넘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이 블루투스 이어폰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었어요. 특히 저가대 이어폰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약간 제가 많이 표현하는데, 유리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데 그 유리창이 약간 뿌옇고 뽀얗게 이렇게 좀 뭐가 묻어 있는 느낌. 그래서 정확하게 이 표현이 안 되는, 밖에 있는 게 정확하게 보이지 못하는, 좀 유리창을 닦아주고 싶은 그런 느낌의 소리가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30만 원대를 넘어가고, 특히 이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이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고가대 블루투스 이어폰에 가게 되면 그런 느낌이 잘 안 드는데, 얘도 블루투스이면서도 블루투스 같지 않은 느낌을 갖고 있는 좋은 제품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 계속 가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노이즈 캔슬링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이 노이즈 캔슬링을 듣고선, 노이즈 캔슬링을 비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다른 제품하고 같이 비교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 S사의 모 제품, 얼마 전에 나왔던 그 제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S사에서 나오는 그 이어폰 타입과 블루투스 이어폰 타입과 헤드폰 타입이 있는데, 실제로 노이즈 캔슬링만을 이야기를 한다면 헤드폰의 노이즈 캔슬링이 더 좋아요. 이어폰의 노이즈 캔슬링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확실히 헤드폰은 잘 만들었어요. 그 S사의 헤드폰의 노이즈 캔슬링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역대급으로 잘 됩니다. 네, 정말 좋게, 밸런스 좋게 잘 되는 애예요. 그래서 블루투스 이어폰에도 기대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얘의 노이즈 캔슬링은 그 헤드폰이, 이 경쟁사의 헤드폰이 갖고 있는 노이즈 캔슬링만큼 노이즈 캔슬링이 됩니다. 이어폰으로서. 그래서 아마도 이어폰, 특히 트루 와이어리스 이어폰으로 나와 있는 노이즈 캔슬링 중에서는 가장 잘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노이즈 캔슬링이 굉장히 잘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강점으로 뽑을게요. 그 다음에 그 앰비언스 센싱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외부 소음이 들어오는 기능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이 외부 소음이 들어오는 이 기능을 제가 이 장점 중에서 가장 역대급 장점, 가장 뛰어난 장점으로 평을 할게요. 앰비언스 센싱이 되는 그 기능, 밖에 있는 소리가 들어오는 이 기능은 제가 놀랐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처음에 끼자마자 이거부터 활성화가 되는데, 딱 끼고 활성화되는 순간 전 뭘 느꼈냐면, 이어폰이 잘 안 꼽혔나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자연스럽게 밖에 있는 소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소리가 띵 하고 나면서 그 다음에 바로 앰비언스 세팅이 기본 세팅으로 밖에 소리가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마치 뭐가 아니면 커널링 이어폰을 꼈을 때 이 차음, 밀폐가 잘 되지 않아서 밖에 소리 그냥 들리는 거 있죠. 그냥 그렇게 들리는 느낌이 되는 거예요. 이압도 안 느껴지고 밖에 있는 소리 그냥 들리니까 이거 뭐야? 라고 해서 몇 번 뺐다 다시 했었어요. 네, 그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러운 앰비언스 센싱, 외부 소음을 수음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는 그 독일사의 그 제품, 제나이저 제품의 그 트루 와이어리스가 실제로 앰비언스 센싱은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했었어요. 이전까지는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그게. 근데 얘는 걔를 쉽게 이겨버렸어요. 쉽게 이겨버렸어요. 얘는 더 자연스러워요. 완벽하진 않아요. 완벽하진 않지만 훨씬 더 자연스럽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오픈형 헤드폰이죠. 오픈형 헤드폰 꼈을 때 소리 변화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있는 상태에서 손만 살짝 이렇게 갖다 댔을 때 소리 변화 있는 거 있죠. 그냥 그 느낌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소리 변화 있는 느낌이 얘를 꼈을 때의 느낌이에요. 뭐 비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픈형 헤드폰을 낀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럽게 외부 소음이 들어오는 게 정말로 큰 장점이에요. 정말로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하게 되면 다른 기능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 안에서 그
이어폰을 끼고선 생활을 했을 때에 여러분들 음성을 말하거나 이랬을 때 약간 좀 어색한 게 있거든요. 왜냐면 이 밀폐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하게 되면 어떻죠? 앰비언스 센싱을 실제로 하고 있어도 그 상황에서 말을 하게 되면 앰비언스 센싱은 자연스러울지 모르지만 말하는 소리가 굉장히 이상하게 들려요. 마치 뭐가 가냐면 귀 막고 얘기하게 되면 귀 막고 얘기하면 이렇게 뭐 이런 소리가 들리잖아요. 사실은 본인의 목소리는 앰비언스 센싱을 하게 되면 본인의 목소리는 뭐 이렇게 들리고 밖에 있는 소리는 조금 자연스럽게 들리는 그렇게 되는 게 특징이거든요. 근데 얘는 그 귀 속 안에 있는 마이크를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소리, 본인이 얘기하는 소리도 그렇게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렇게 어색하지 않아요. 금방 적응될 정도로 자연스러운 본인의 목소리까지 재생해주는 앰비언스 센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앰비언스 센싱하고는 거의 뭐 차원이 다른 앰비언스 센싱, 그러니까 외부 소음을 수음해서 들려주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레이턴시도 엄청 빨라서 하나를 빼고요. 하나를 빼고 들어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는 그냥 공기에 있는 소리가 들리고 하나만 들어오고 하나를 앰비언스 센싱을 켜놓어도 어색하지가 않아요. 양쪽 귀가 어색하지가 않아요. 처음에만 약간 이상하고 그 다음에 바로 보정이 들어가면 그냥 어색하지가 않아요. 레이턴시가 있다면, 딜레이가 있다면 제가 영상 하나 해드릴게요. 딜레이 차이 때문에 소리의 음상이 이동하거든요. 소리의 음상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제가 0,0004초의 차이를 여러분들 들으십니다라는 걸로 해서 이 영상을 찍었는데 정말로 얼마나 프로세싱을 빨리 해놨냐면 한쪽만 끼고 있어도 이 앰비언스 센싱 하는 기능을 한쪽만 끼고 한쪽을 오픈을 하고 있어도 음상이 가운데 있어요. 이거는 뭐 제로 레이턴시라고 봐도 될 정도예요. 음상이 이동되지 않고 가운데 있어요. 너무 놀라웠어요. 저는 사실 너무 놀라워서 이 기능을 보고선 야 이건 진짜 이게 외계인을 족쳐서 외계인을 잡아서 만들었나 고문해서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앰비언스 센싱은 거의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넓은 마이크 수음면을 갖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이 넓은 마이크 수음면을 갖고 있다는 게 뭐냐면 이 넓은 마이크 수음면으로 내 목소리도 수음하지만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앰비언스 센싱, 그러니까 주변 소음을 듣는 그 기능도 이게 하는데 이 기능이 있는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들 그냥 이 이어폰을 낀 것을 재정비하려고 만지다 보면 뭘 만지냐면 그 마이크를 만지게 돼요. 그 마이크의 구멍을 타사들은 굉장히 작게 만들었어요. 왜 작게 만들었냐면 물이라든지 다른 게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멍을 굉장히 작게 만들어놔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자리를 잡으려고 만지면서 그 구멍을 탁 건드리게 되면 구멍이 완벽하게 막혔다가 탁 열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때마다 내가 앰비언스 센싱을 하고 있건 또는 노이즈 캔슬링을 하고 있건 그 마이크로 다 하는 거거든요. 그때 노이즈 캔슬링도 이상하게 오동작을 하고 앰비언스 센싱도 이상하게 오동작을 해요. 그럼 소리가 굉장히 이상하게 들립니다. 근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넓은 마이크 수음면을 해놓고 거기에 메쉬망 처리를 한 다음에 메쉬망을 촘촘하게 해서 물방울이 안 들어가게 하고 사람이 손을 터치했을 때에는 구멍을 완벽하게 막지 못하도록 곡선면에다가 마이크를 설치했다는 게 키예요. 그래서 만질 때에도 설상 마이크를 만지더라도 그게 어색하게 들리지 않고 그 노이즈 캔슬링이나 앰비언스 센싱이 오류가 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사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용 마이크들 보게 되면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해서 핸드헬드 마이크를 씁니다. 메쉬망 처리해서. 그 이유 뭐냐면 이렇게 해서 그냥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 메쉬망이 바람을 막아줘요. 입에서 나오는 파열음을 막아줘요. 막아주면서 안에는 음성만 잘 들어가게 하거든요. 물론 그 메쉬망 안에는 스펀지도 있긴 하지만 얘도 동일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메쉬망 처리하고 안에 뭐 다른 걸 댔겠죠. 그래서 그런지 얘가 바람이 불었을 때에도 이런 그 메쉬망의 수음망을 넓게 해놓은 것 때문에 바람 소리도 잘 안 들어와요. 네, 바람 소리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어색하지 않다는 것이 뭐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점은요, 이게 좀 큰데 걸어다니면 여러분들 커널형 이어폰을 끼고서 걸어다니면요, 이 충격음, 발에 의한 충격음이 이제 골진동, 몸의 진동을 통해서 여러분들 귀에 들립니다. 여러분들 제 채널에서 어떤 분들이 많이 질문을 해주는데 그 질문 중에 아직도 지금 공동구매를 하고 있는 이 제품을 하면서 질문하신 시청자 질문을 읽어봤었습니다. 이 공동구매 아직 안 끝났고요. 이제 좀 있으면 끝나게 되니까 안 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요. 이 공동구매에 들어온 그 질문 중에 내용이 뭐였냐면 이
이어폰 끼고 걸어다니면 쿵쿵쿵쿵 울리는 소리가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없나요? 라는데 그게 뭐냐면 골진동 때문에 생기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몸의 진동이 이 웨이도 안에서, 커널 안에서 울리거든요. 몸의 진동으로 울리거든요. 근데 보통 이 구멍이 한쪽이 열려 있으면 그 진동이 이 열린 구멍 쪽으로 나가버려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고막으로는 안 들리는 건데 이걸 막아버리니까, 이걸 막으니까 그 진동이 에너지가 나갈 구멍이 없잖아요. 나갈 구멍이 없다 보니까 고막을 떨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걸어 다닐 때마다 쿵쿵쿵쿵 거려. 그러니까 커널형 이어폰을 끼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느낄 거예요. 끼고선 걸으면 쿵쿵, 발 들릴 때마다 쿵쿵쿵쿵 그럽니다. 근데 이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안에 있는 그 마이크, 그러니까 이 커널형 안쪽으로 마이크를 설치했다 그랬죠. 그 마이크에서 이 진동을 수음해서 그거 역파장을 내주나 봐요. 그래서 정말 놀랍게, 전 처음이에요. 커널링 이어폰에서 놀랍게도 이 진동을 거의 90% 정도 잡아줘요. 어색하지 않을 정도까지 잡아줘요. 저는 처음이에요. 이런 커널링 이어폰 들어본 건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이 진동을 역파장을 이용해서 잡는 것 같아요.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끼고 들어보시면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예요. 처음 들으신 분들은 나머지 이어폰들 다 그런 거 아니야? 아니요, 절대 그러잖아요. 이 이어폰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이거는 놀라운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원래는 제가 원테이크로 다 가잖아요. 근데 이게 30분을 넘어갈 것 같아서 중간에 한번 끊고서 다시 갑니다. 네, 계속 이어서 그럼 가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 장점은요, 그 터치가 아닌 강압식 방식의 커맨드를 사용을 했다는 것을 제가 장점을 뽑을게요. 이 강압식이라는 게 눌러서 그 누르는 강도에 따라서 동작을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애들은 터치였어요. 이렇게 터치를 해서 터치에 의해서 동작하는 거였는데 여러분들 이 커널형 끼다 보면 알겠지만 예를 놓고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터치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터치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오류도 많이 나고 원하지 않은 동작도 많이 하고 이런 거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는 여기 보게 되면 홈이 하나가 있는데 이 홈 부분을 힘으로 꾹 누르면 그 압력을 느껴서 얘가 딸깍 소리를 내주면서 동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강압식으로 했다는 것을 장점을 뽑을게요. 제가 그래서 이 강압식으로 된 걸로 해서 써보니까 확실히 메케니컬 버튼은 아니지만 메케니컬 버튼과 비슷하게 동작하게 되면서 확실하게 오류가 적어요. 오류가 너무 적어서 정말로 이렇게 귀 편안하게 만져도 되니까 그게 진짜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것을 장점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장점은 뭐냐면 얘가 이 귀 안쪽에 마이크가 있다고 했죠. 이 귀 안쪽에 있는 마이크를 갖고선 저희의 그 몸에서 나오는 이 진동이라든지 공명을 계산을 한다고 했는데 얘가 또 뭘 계산을 하냐면 골진동으로 나오는 제 목소리까지도 감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시리를 부르게 되면 시리가 헤드폰을 낀 상태에서 시리를 부르면 정말로 정확하게 다 응답을 합니다. 네, 너무 정확하게 응답을 해요. 특히 얘는 볼륨 조절 기능이 없어요. 볼륨 조절 기능이 없으니까 음악을 듣고 있을 때 볼륨을 좀 조절하고 싶으려면 핸드폰을 꺼내서 했어야 됐잖아요. 근데 얘한테 그냥 시리한테 물어보면 돼. 음악을 듣고 있다가 시리야 볼륨 50%, 시리야 볼륨 70% 하게 되면 그 순간순간 바꿔줍니다. 영상 한번 보실게요. 시리야 볼륨 50%. 시리야 일시정지. 시리야 다시 틀어줘. 시리야 다음 곡 틀어줘. 시리야 이전 곡 틀어줘. 네, 그래서 이 시리가 이렇게 그 동작을 갖다가 아주 그냥 잘 이해하고 바로바로 응답을 해주는데 그 이유는 시리를 부를 때 이 헤드폰 안쪽, 특히 그 골전도 쪽에 있는 마이크와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마이크를 둘 다 활용을 해서 음성을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성 인식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물론 한글에 대한 인식은 영문만 사실은 잘하긴 해요. 한글은 지금 봐도 많이 떨어지긴 해요. 이거는 잡스 형님이 돌아가신 다음부터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아무튼
명령을 이렇게 간단한 것들은 하지만 뭐 미국에서 영어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시리를 부르는 것만큼은 동작하지 않습니다. 한글로는. 네, 그거는 한글에서의 단점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최고 품질의 통화 품질입니다. 이 통화 품질은 뭐 다른 타사는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전에 에어팟 1과 2도 마찬가지로 최고의 통화 품질을 가졌지만 마찬가지 에어팟 프로도 최고의 통화 품질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골전도를 측정하는, 특히 골전도가 아닌 아예 귓속 안에서 생기는 공명을 수음하는 마이크와 바깥쪽에 있는 마이크를 둘 다 사용을 해서 수음을 하는 그 소리, 비교 영상을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 영상은 제가 아주 극한의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어떤 분들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통화하는 게 어렵더라, 그래서 나는 싫더라 그런데 제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이걸 껴봤거든요. 위험하죠. 노이즈 캔슬링 키면 위험한데 그게 아니라 끼고 저는 앰비언스 센싱, 그러니까 외부 소음이 들어오게 해놨어요. 그럼 너무 자연스럽게 들리거든요. 운전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낀 상태로 외부 소음이 들어오게 하고 차문을 닫아놓고선 통화하는 통화 품질,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 극한의 테스트, 올림픽대로를 달리면서 창문을 다 열어놓고 옆에 버스가 지나갈 때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거는 잘 하지 못하고 너무 소음이 크니까 그거는 끊기긴 하는데 그래도 재미로 한번 극한의 환경까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팅 중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은 에어팟 프로에 이어폰을 정상적으로 양쪽에 끼고 대화를 한다는 생각으로, 통화를 한다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인 일반적인 목소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제가 일반적으로 통화를 할 때 쓰는 볼륨, 그러니까 그런 소리 크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지금은 지하철 소음을 정말 지하철과 비슷하게 이 방 안에서 틀어놓고 지하철 소리가 나는 환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하철에서 진짜 들릴 만한 크기로 지금 방에다가 틀어놨고요. 그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대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하철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타고서 떠드는 소리가 그대로 여기에 재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지금 오늘은 에어팟의 그 통화 품질에 대한 테스트 하려고 나왔는데요. 두 가지를 테스트 할 거예요. 운전하면서 창문이 다 닫혀있는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통화하는 그 소리를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한번 진짜 극한의 상황으로 지금 올림픽대로에 나와 있는데 올림픽대로에서 80km로 달리면서 창문을 한번 열어볼 거예요. 그래서 그 창문을 열었을 때 소음이 차들도 옆에 많이 달리는데 그 소음 속에서도 통화 품질이 어떤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되게 좋은 것이 에어팟의 그 시리를 불렀을 때 정말 잘 반응합니다. 시리야, 우리 와이프한테 전화해 줄래? 네, 바로 전화 걸고 있어요. 여보세요? 조용한 환경에서 그냥 그 통화 녹음 좀 해주세요. 하고 있어. 자,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은 차 안에서 창문을 다 닫고선 현재 속도는 한 80km 정도로 달리고 있는 환경이고요. 양쪽으로 자동차들이 세게 달리고 있는 환경에서 창문을 열었을 때의 통화 품질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제가 창문을 다 열고 한번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창문을 다 열어볼게요. 네, 저도 제 목소리 켜줄 수밖에 없는 게 창문을 다 여는 게 시끄러워서 그리고 제가 에어컨에서 앰비언스 센싱이라고 밖에 있는 소리가 그냥 들어오게 해놨어요. 왜냐면 운전 중이니까 밖에 있는 소리 들어야 되니까 에어컨에서 앰비언스 밖에 있는 소리가 청취되는 환경으로 해놓고서는 제가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어쩔 수 없이 터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밖에서 버스가 바로 옆에 지나가기 때문에 소음이 엄청 많이. 네, 와, 극한의 테스트. 이 상황에서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와, 다시 한번. 네, 창문을 닫고요. 네, 창문을 닫았을 때의 통화 품질의 소리가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는데요.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어떠셨어요? 물론 다른 통화 품질은 좋지만 극한은 아직까지는 힘든가 봐요. 근데 저렇게 극한은요, 그냥 수화기 들어도 안 들려요. 수화기 들어도 안 들릴 정도의 극한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아무튼 그래도 놀라운 통화 품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 장점으로 볼게요. 정말 많이 얘기했습니다. 네, 정말 많이 했고 처음일 겁니다. 이렇게 많이 얘기한 거. 그 다음에 이제는 단점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단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단점 들어갑니다. 첫 번째 단점은요, 모양입니다. 네, 이 모양은 좀 많이 좀 달라졌는데 이거를 좋아하실 분도 있지만 이게 콩나물이 아니라 이게 그 좀비 vs 플랜트 vs 좀비인가? 아무튼 그 게임에 보게 되면 나오는 무슨 캐릭터 같고 아니면 저기 뭐라 그러죠? 뭐 일본 만화에 나오는 그런 캐릭터 같아요.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모양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모양을 어떻게 단점 첫 번째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얘를 착용을 했을 때 튀어나온 거예요. 이 착용하는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착용을 했을 때의 모양을 보게 되면 과거에 있던 트루 바이올렛보다 바깥쪽으로 많이 튀어나와요. 이 많이 튀어나온 게 보기만 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튀어나옴으로써 좀 불편한 게 있습니다. 뭐가 불편하냐면, 제가 이거를 하루 10시간 이상 끼웠다고 그랬잖아요. 하루 10시간 이상 끼면서 밤에도 끼고 유튜브를 보다가 이거 끼고 보다가 잠들려고 이렇게 기댔는데 베개에 기대니까요. 이게 기댈 수가 없어요. 너무 튀어나와서 여기가 너무 눌려. 이게 하는 순간에 귀가 너무 눌려갖고 이거는 이상하다. 이거 너무 불편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튀어나온 것 때문에 이 튀어나온 게 과거의 제품에 비해서는 훨씬 좀 불편한 그런 거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점으로는 좀 튀어나온 이 모양을 단점으로 뽑을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점은요, 케이스에 이격이 있습니다. 이거는 애플이 왜 이렇게 실수를 했지 싶을 정도예요. 이 케이스가 과거에는 이제 세로 윗부분을 갖다가 열고 닫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가로로 긴 부분을 열고 닫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힌지도 튼튼한 게 달려 있긴 하지만 처음에는 소리가 안 났었는데 제가 얘를 주머니에 넣고선 한 2, 3일 돌아다니다 보니까 청바지 입고 주머니에 넣고 다녔었는데 허벅지에 눌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격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실제로 얘를 움직이면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영상에서 지금 잠깐 소리 나는 게 보이시겠지만 찌그덕찌그덕 소리가 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도 제 마이크에 대고 한번 움직여 볼게요. 보이시죠? 이렇게 이격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 닫히고 열리고 하는 거는 과거에 있던 에어팟이 갖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갖고 있지만 이격이 생겼다는 게 단점으로 뽑을게요. 이거는 애플이 평소에 하지 않던 그런 에러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노이즈 캔슬링을 들게요. 아까 노이즈 캔슬링에 대해서 그렇게 역대급이라고 자랑을 해놓고 갑자기 왜 단점으로 노이즈 캔슬링을 놓습니까? 노이즈 캔슬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은 저는 평소에는 잘 쓰지 않습니다. 헤드폰이나 다른 것들에서 노이즈 캔슬링을 안 썼던 이유는 저 개인적으로는 노이즈 캔슬링 켰을 때 멀미 증상이 있었어요. 울렁거림 멀미 증상이 있어서 노이즈 캔슬링을 잘 쓰지 않습니다. 다른 이렇게 저같이 어지러움증이라든지 멀미 증상을 느끼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멀미 증상 때문에 저는 잘 안 썼는데 얘는 제가 왜 극찬을 했냐면 얘는 노이즈 캔슬링도 굉장히 잘할 뿐더러 멀미 증상이 없어요. 처음 느꼈어요. 멀미가 없어. 너무 좋아. 근데 제가 왜 이걸 단점으로 했을까요? 멀미가 없는 대신에 얘는 다른 단점이 있더라고요. 다른 단점이 뭐였냐면 이압이 생겨요. 마치 뭐냐면 이압 제어가 안 되는 커널형 이어폰을 꽉 꼈을 때 귀가 꽉 늘리는 느낌 있죠. 그 느낌이 노이즈 캔슬링을 키면 생겨요. 키면 생기고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고서 아주 높은 데 초고층에 올라갔다가 엘리베이터 급격하게 내려서 1층에 도착하게 되면 귀 꽉 눌리죠. 또는 비행기 타고 여행한 다음에 착륙하게 되면 귀 막히는 경우 아시죠? 그러면 이러면서 막 뚫으려고 하잖아요. 노이즈 캔슬링을 키면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똑같이 할 거면 저랑 똑같이 이러면서 이거 귀 뚫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뻥 뚫렸으면 좋은 그런 이압이 노이즈 캔슬링을 키는 순간에 들려요. 이게 아마도 노이즈 캔슬링의 최대 단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 이압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그렇게 했었는데 아주 초저역의 그 노이즈 캔슬링을 구조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나머지 저역들과 중역을 없애다 보니 상대적으로 아주 초저역의 소리가 남아있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남아있어서 그 초저역의 소리가 귀를 누르는 느낌으로 나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게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음악을 틀어서 저역과 중저역이 보상이 되는 순간 저는 그 이압이 사라져요. 네, 그 이압이 사라져요. 그 얘기는 외부에서 그 저역이 들어오고 나머지를 캔슬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20Hz 대역이 아주 초저역의 소리가 계속 남아 있어서 저는 이압으로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압이 느껴지는 것은 조용한 환경에서 음악을 듣지 않았을 경우만 이압이 느껴지고요. 음악을 재생을 한다든지 유튜브를 본다든지 하시게 되면 이 이압은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단점이지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단점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노이즈 캔슬링이 또 노이즈 캔슬링인데요. 이거는 아직까지 기술이 안 돼서 단점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 기술적인 한계를 한번 제가 측정을 해봤습니다. 스피커를 통해서 제가 측정할 때 쓰는 테스트 톤 제너레이터로 톤을 쭉 쏴봤어요. 저역에서부터 쭉 쐈는데 저역들은 캔슬이 되죠. 예, 저역들과 중역대는 캔슬이 쭉 되고 가다가 1.3kHz라고 해서 이제 중고역인데 1.3kHz 중고역부터 캔슬이 안 되더라고요. 그 위로는 전혀 캔슬이 안 돼요. 그러니까 1.3kHz까지만 캔슬이 되고 그 위로는 전혀 캔슬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계죠. 1.3kHz. 야, 그럼 1.3kHz 이상은 뭐 다 들리는 거야? 다 들리는 게 아니라 커널형의 막힘으로써 걸러지는 거죠. 예. 커널형 이어폰이 원래 차음이 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걸러지는 거지 실제 노이즈 캔슬링이 그 대역대 이상을 캔슬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찍어서 한번 설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 영상을 한번 보시게 되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1.3kHz도 좋은 겁니다. 정말 좋은 거예요. 대부분의 노이즈 캔슬링 하는 애들이 이 근처까지는 못 와요. 한 500Hz, 막 800Hz 이 정도까지밖에 캔슬 못 해요. 근데 1300Hz면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한계가 있다. 그 이상까지 기대했는데 외계인을 이렇게 고문해서 만들었다면 그 이상까지 기대했는데 거기까지는 못 갔다라는 것을 한계로 둘게요. 다음에 이제 음질에 대해서 단점을 하나를 찾을게요. 음질에 대한 단점은 뭐냐면 여러분 톤 밸런스가 음질의 단어는 아니에요. 해상도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소리를 얼마큼 잘 표현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 거기서는 한계점이 조금 드러났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느꼈던 건 무엇이냐면 이게 웨이브 음악을 들으나 아니면 플랫 음악을 들으나 그 다음에 mp3를 들으나 뭐 따로 압축되어 있는 다른 형태의 음악을 들으나 대부분 약간 mp3와 같은 느낌이 났어요. 어디에서? 고역대 소리 재생에서. 네. 제가 그 mp3와 같은 압축 파일, 압축되어 있는 오디오 파일을 들을 때 제가 이게 압축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고음역대의 주파수가 얼마큼 다 잘 표현되느냐는 거예요. 근데 압축 파일들은 이 고음역의 모든 주파수를 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압축하면서 필요 없는 것들은 좀 잘라내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들이 좀 비어 있는데 지금 예를 들었을 때는 특히 고역, 아주 그 6km, 7km 이상대의 고역대의 소리를 듣다 보면 크래쉬라든지 하이햇이라든지 아주 고음역이 있는 디테일한 소리들을 표현할 때 그 주파수들이 이렇게 좀 잘려 나간 게 느껴져요. 마치 압축 파일을 듣는 것처럼. 아마도 이건 한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블루투스로 오디오 파일을 보내줄 때에는 비압축 파일이건 압축 파일이건 모두 다 압축 파일로 변환을 시켜서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거나 비압축 파일을 들어도 압축되어 있는 형태로 변형을 한 다음에 재생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손실이 생기는 것이죠. 이건 블루투스이기 때문에 생긴 손실이고 과거에 있는 블루투스 이어폰들은 이거보다도 더 음질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 논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얘는 해상도를 더 끌어올리고 최대한 뭐 잘 들릴 수 있는 환경들이라 톤 밸런스 잘 맞추다 보니까 제가 들리는 게 그게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유선 이어폰과 블루투스 이어폰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게 음질이 좋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유선이 당연히 좋습니다. 네, 유선이 당연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블루투스는 어쨌거나 압축 방식으로 코덱을 변경을 해서 보내준 다음에 그걸 다시 풀어서 들어야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해상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해상도 떨어지는 것이 얘한테서도 느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블루투스의 한계 지점까지 음질을 끌어올려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 블루투스로 압축해서 오는 파일에 그 압축되어 있는 느낌까지 들려주는 이어폰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단점이자 장점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그 블루투스의 한계를 못 넘은 거죠. 제가 아까 얘기한 블루투스의 그 뽀얀 느낌이 그런 느낌이 아니라 얘는 이제 압축된 파일이 들리는 거예요. 고역에서 이렇게 도마에서 칼질한 것처럼 주파수를 이렇게 좀 칼질한 느낌이 들리더라고요. 고역에서. 그래서 와, 그래도 이게 들리는구나. 압축 파일을 확인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제가 판단을 했던 이 에어팟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굉장히 길었죠. 저도 처음이에요. 역대급으로 이렇게 길게 리뷰를 하는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길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여기 들어있는 기술들은 지금 나와 있는 제품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거의 다 갖고 있는 기능인데 거기서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아까 얘기한 쿵쿵거리는 골린동으로 걸을 때마다 울리는 소리 같은 거 그거 제거했죠. 그 다음에 커널형을 쓰면서 말을 했을 때 제 목소리가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는 현상, 귀를 막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들리는 현상도 해소했어요. 그것도 해소했죠. 그 다음에 노이즈 캔슬링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트루 와이어리스 제품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 품질, 그 경쟁사를 완전히 뛰어넘는 그 품질의 노이즈 캔슬링까지 해냈죠. 그리고 앰비언스 센싱 같은 경우는 오픈형 헤드폰을 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잘 처리해냈죠. 그 다음에 안쪽에 그 마이크를 설치해서 사람의 그 귀의 특성에 맞춰서 톤 밸런스를 보정하는 시스템까지 넣어놨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런 지금 나와 있는 블루투스 이어폰들이 갖고 있던 단점들을 최대한 극복해 나가면서 가격도 그런 제품들보다 오히려 더 싸게 해서 내놨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놀랍다고 표현하는 것밖에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애플에서 뭐 협찬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애플하고도 전혀 관계없고 애플을 많이 쓰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말로 놀랍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구매하셔도 절대 후회하지 않는 제품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놀랐어요. 저도 놀라서 아마도 저는 이제 평소에 아마 이거 계속 차고 다닐 것 같아요. 네, 계속 차고 다닐 것 같고 그러면서 좀 더 문제점 아니면 좀 더 뭐 새로운 기능 이런 게 발견이 되면 한 번 더 영상을 더 찍어서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시간 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디테일하게 진짜 상세하게 다 알려주고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시간을 가졌으니까 이해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라든지 다른 음향 리뷰로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리비전스 김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